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4일, 현재 시간은 7시 30분 경입니다. 뉴욕 증시가 마감한 것을 좀 설명하면서 이 뉴욕 증시를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 증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달라질 거는 없다라고 봐요. 예, 그런데 금일 좀 뉴욕 증시에서 이슈가 있었고, 또 국내 증시 부분에서도 전일 이슈가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지난 6월 3일 뉴욕 증시를 좀 보면요, 다우는 0.07% 하락을 했고 S&P는 마이너스 0.36, 예, 나스닥이 마이너스 1%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나스닥이 장중에는 마이너스 1.51%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낙폭을 갖다가 좀 축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1.81%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하락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이것과 함께 국제 수익률이 1.625%, 그러니까 이제 전일 대비 대략 한 2.14% 정도 상승을 한 1.625%를 기록했고요. 특히 달러 인덱스가 많이 좀 상승했어요. 0.66%. 좀 이 정도면 급등이라는 표현을 쓰죠. 시장에서는 좀 많이 좀 상승을 한 편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제가 나스닥 지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스닥 지수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구간을 이렇게 급락이, 이게 10분봉이거든요. 예, 나스닥 10분봉인데 급락한 구간과 그 다음에 강하게 반등한 구간, 그리고 다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락을 했죠. 예, 마지막에 다시 하락한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 요 구간,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요 구간, 예, 급락이 나왔던 구간과 반등이 나왔던 구간,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매물추례로 해가지고 쭉 하락했던 요 구간, 세 구간으로 나가가지고 요 부분을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구간별로 나누면 아무래도 좀 쉬워요. 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명확하게 어떤 걸 악재로 보고 있고 어떤 걸 호재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1번 급락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급락 구간. 이때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어요. 예, 어떤 것 때문에 하락했냐면, 일단 연준이, 예, 회사채와 그 다음에 약 한 52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와 그 다음에 85억 달러의 ETF, 예, ETF에 대해서 시장이 매도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만기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화들짝 놀랐겠죠. 테이퍼링 아니야? 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작년 12월인가요? 올해 1월이었나? 올해 1월 정도로 기억하거나 아니면 12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당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문우신 재무장관, 혹시들 기억하십니까? 예, 문우신 재무장관이 연준에게 빌려준 회사채와 ETF 등 이런 채권을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게끔, 안정을 주기 위해서 개입하게끔 빌려준 돈 있죠? 그거를 일부 회수했어요. 기억하시죠? 예, 회수하면서 시장이 한 며칠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근데 바로 그 빌려줬던 그 자금으로 지난해 7, 8월 이전에, 그러니까 3월 말, 4월 정도부터 한 7, 8월 달까지 시장에서 매입했던, 예, 일부 매입했던 회사채와 그리고 ETF, 요거를 갖다 시장에 다시 매도하겠다, 현금화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테이퍼링이 아니죠. 예, 이 부분은 테이퍼링이 아닙니다. 다만,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보면서 그냥 시장에다가 지속적으로 좀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어떠한 소통 과정의 소통의 일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테이퍼링 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너네들도 준비하고 있어. 요 정도의 어떤 신호를 갖다가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융시장이
이 회사채나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나 ETF를 매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 규모면은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게 불안한, 예,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을 정도의 그런 규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그리고 또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요. 정말 그렇게 크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연준이 이거를 했다라는 거는 아마 신호를, 예,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던져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미리 미국장이 이제 하기 전에, 예,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과 그 다음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5월달 분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지난달에 65만 4천 명에서 97만 8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6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지난해 3월 이후로 처음으로요, 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 이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고용 부분에서 개선됐다라고 시장을 해석한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98만 명가량의 고용 변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크게 늘어난 거, 이 부분은 세부 내역을 보면은 이렇더라고요. 주로 이제 서비스업, 그러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극장, 그 다음에 레저 부분 있죠, 레저,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흔히 말하면 컨택트죠. 예, 이런 산업 분야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산업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대규모 고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어떻죠? 예, 테이퍼링 이슈죠, 또. 예, 테이퍼링. 고용이 좋아졌잖아. 연준이 테이퍼링 시그널을 조금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여기다가 고용률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이거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예, 당연히 이런 이슈가 있죠. 예, 그래서 하락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났었죠. 이 반등이 나온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보여준 테이블이 있죠. 여기서 ISM 비제조업 고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달에 58.8, 그 다음에 요번 달에 발표된 것은 55.3을 기록을 했어요. 낮아졌어요. 오히려 이건 또, 예, 이건 낮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고용의 질적인 부분, 예,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이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예,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표 중진들과 어제 그 인프라 투자 법률 법안이죠. 예,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미팅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1.7조 달러 규모에서 1조 달러로, 1조 달러로 변경 수정한 안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와 함께 법인세 28% 증세, 기존의 21%를 28%로 증세한다라는 것을 철회를 해버렸어요. 자, 이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예,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폭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거. 예,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등을 했을 때 뭐 전일 종가까지 이렇게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일단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여튼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다시 가라앉고 출렁거렸다가 또 반등하는 듯 싶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예, 굉장히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로 퀄컴이에요. 퀄컴. 이 퀄컴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문제다 뭐다 때문에. 예, 그러고 있었는데 이 퀄컴이 뭐냐면은 퀄컴이 아니라 옐런 재무장관 있죠. 옐런 재무장관이, 저도 그 관련 뉴스를 봤었어요. 얼마 전에 봤었는데
법인세율을 최저 한도를 갖다가 15%로 완전히 고정을 시켜버려야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무슨 뉴스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로 나온 제목 그 기사는 아니었어요. 기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세라든지 그러니까 증세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기사에서 이제 꼭 그 하나의 어떤 문장, 문단 정도만 설명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 옐런 옐런 그 재무장관이 이 최저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증세 28%는 철회를 했지만 이거를 갖다가 기존의 21%를 유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호재죠. 호재인데 15%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퀄컴이요. 지난 분기에 법인세를 갖다가 몇 퍼센트를 납부했냐면,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5.7% 납부했답니다. 법인세율을 5.7% 납부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죠.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법인세, 지난 1분기 때 법인세를 적용받은 게 7.5%라고 합니다. 7.5%. 즉, 대부분의 IT 기업과 그 다음에 이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기술주 플러스 IT 기업, 이런 기업들은 어떤 특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써 법인세를 갖다가 10% 안팎 내지 10% 이하로 내고 있었대요. 그동안. 근데 이거를 갖다가 15%로 갖다가 올리겠다라고 하니 가장 직접적으로 빅테크,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빅테크 기업들 있죠. 뭐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이런 IT 기업들, IT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타격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1.8%까지 빠졌습니다.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종합도 결국에는 이런 지속적인 어떤 IT 기술주에 대한 매물 출회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한 케이스가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 지금부터 이제 이게 국내 증시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엔 뭐죠? 전일 미국에서 상승한 섹터들이에요. 미국에서 상승한 섹터들입니다.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된, 경기 재개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은 다소 주춤했어요.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한 거는 최근 상승분에 대한 어떤 조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여튼 요거를 제외하면 결국에는요, 경기 민감주, 인프라,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지난 2월부터 어떻게 보면 4월 달까지 보여줬던 그런 흐름에다가 경기 재개,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들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 IT와 시소게임을 하는 듯 보이지만은 강세로 갔다가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갖다가 당분간도 계속 지속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제, 삼성전자가 어제 3%에 가깝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엔 2.5%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3% 가깝게 이렇게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IT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런 분위기, 즉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6월 FOMC가 있고요. 그 전에 요번 주 오늘이죠.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7일 현지 시간, 미현지 시간으로는 15일에서 16일, 이틀간 FOMC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6월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뭐가 걱정이 안 돼요? 고용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방송을 좀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요 최근에 보면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놨습니다. 예, 자료를 찾아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예, 좀 완화 기조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완화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완화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연준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인플레 이거 일시적인 거야.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래.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거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물가 떨어질 거야. 인플레 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완화적인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뭡니까? 연준이 말하는 거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결국엔 뭐죠? 연준에서 가장 계속 말하는 게 고용 부분이죠. 완전 고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의 질적인 부분이요. 숙련형 노동자들이 일터로 쏙쏙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흑인이나 아니면은 뭐 그 유색인종들까지 모두 다 뭐 남미 히스패닉계라고 하나요? 뭐 이쪽 그 인종들까지도 다 이제 직장을 갖는 그러한 흐름을 갖다가 연준은 바라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6월에 고용 보고서, 즉 오늘 밤입니다. 6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4일 밤 9시경쯤에 아마 발표가 된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고용 보고서가 중요할 거예요. 고용 보고서가. 그런데 사실은 지난 5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쇼킹하게 나왔어요. 5월달에 발표된 4월 신규 고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쇼킹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그러죠. 거의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 컨센서스와 그 다음에 실제 발표된 수치 간의 차이가 거의 수십 년 동안에 발표된 월가의 컨센서스와 이 정도 차이가 난 적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쇼킹했습니다. 월가가 깜짝 놀랐죠. 자, 이렇게 실망스러웠던 이유가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고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이유가 뭐죠? 오히려 시장은 이걸 또 긍정적으로 봤어요. 환호성을 질렀죠. 이것 때문에. 안 좋게 나왔으니까 테이퍼링이 저 멀찌감치 미뤄질 것이다. 근데 이게 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면서 또 완전히 반락이 나왔고요.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환호성을 질렀다가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깨끗하게 버렸죠. 근데 여튼 간에 고용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는 역시나 코로나 확산이 이제 그 확산세가 확 줄어든 것도 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경제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예 은퇴를 갖다 빨리 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적극적인 그러한 그 직장을 찾는 활동 이런 부분들을 안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부각된 게 뭐였죠? 기억들 하시죠? 각 주요 주요, 그러니까 연방정부라고 그러죠. 각 연방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 실업급여, 보너스 자금이 원체 크기 때문에 굳이 그 구직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아예 고착화 시켜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나?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고용 보고서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공화당 쪽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죠. 공화당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하와이주 등을 뺀 미국의 총 50개인가요? 50개 주인가? 51개 주인가? 이 하여튼간 50개 주 중에서 공화당이 주지사라고 있는 주는 총 몇 개냐면 24개라고 합니다. 이 24개. 근데 이 24개의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하고 있는 연방정부에서 6월 달까지만 뭐예요? 보너스.
실업 관련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 6월부터인가? 예, 6월까지인가? 6월 전일 거예요. 아마 6월, 예, 6월까지 하는 데도 있고, 혹은 5월까지 하는 데도 있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깔끔하게 6월로 할게요. 6월에 중단을 한다고 그러죠. 예, 6월에 우리는 보너스 실업급여를 갖다가 중단해버릴 거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직활동을 해야겠죠. 그죠?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6월부터 할 겁니다. 6월부터. 원래 이 보너스 지급은 9월 초까지 해주기로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연방정부의 지원까지 해줬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6월 달에 중단을 시켜버린대요. 그러면은 적어도 24개 주에 있는 실업자들은 구직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6월, 즉 7월에 발표되는 7월과 8월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자 수가 폭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되면 뭐죠? 테이퍼링 이슈가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답은 나와요. 그죠?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부각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빅테크나 IT 이런 쪽에서 뭡니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계속 알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7월, 예, 7월 말 FOMC 혹은 뭐죠? 잭슨홀, 예,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때 파월 의장의 발언, 예, 연설 이런 부분에서 테이퍼링이 어쩌면 테이퍼링 논의 시점과 그 다음에 테이퍼링 시작 시점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걸로 불확실성 해소를 보면서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당분간은 이쪽 IT 반도체는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저라면은 일단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라면은 안 볼 것 같아요. 아직은요. 예. 아직은 안 볼 것 같습니다. 저도 6월 FOMC든 혹은 6월 FOMC에서 확정이 안 나면은 7월 FOMC까지는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른다 싶어도 이런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또 다시 하락하고 그러면서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스권을.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대충 설명이 되죠. 예, 뭐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우리나라 장을 설명했나요? 뭐 미국 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해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한번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는지. 예, 뭐, 오늘 시장도,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 전일 뭐 반도체나 IT 쪽이 강세였으면 이쪽에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겠죠? 예, 좀 나올 겁니다. 하루 반짝 상승 후 그걸로 좀 적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 반면에 뭐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제 회복 과 관련된 경제활동 재개,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어제 좀 쉬었어요. 어제 그제. 근데 미국에서는 좀 그제랑 엊그제는 좀 강세였다가 어제 하루 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강세였다가 어제 하루 쉬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선행해서 먼저 쉰 케이스죠. 그래서 이쪽이 오늘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그냥 반으로 똑 잘라서 그냥 이쪽은 좀 당분간 좀 쉬고 이쪽은 좀 당분간 강세 조정과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6월 FOMC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7월 FOMC까지 견딘 다음에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그 속가내겠죠. 예, 이쪽 에서는 갈놈들, 간 섹터가 더 축소될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이렇게 가더라도 예,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올랐잖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거. 아니면 얘는 더 올라도 돼. 예, 얘는 아직 안 갔네. 이러면서 이렇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섹터, 꽤 많은 섹터들 중에서 축소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이제 성장 섹터 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IT라든지 이쪽 분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강하게 치고 나가는 불확실성 해소를 보면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길었지만은 또 해드릴 말은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